네,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7, 8월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전화하셔서 많이 문의하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만한 내용 몇 가지 정리해서 사실과 경험에 근거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채 석 달이 남지 않은 시기인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입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수리 논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지어는 수능 전 논술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대학이 있고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대학들이 많은데 언제 논술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아직 갈팡질팡 하실 때는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다음 달에 수시원서 쓸 때 어떤 전형으로 쓰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애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리논술로 6장 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용논술이라고 말하죠. 저는 그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다른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면 그 전형이 우선인데 논술은 다른 것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논술 6장을 쓰기로 확정된 분이 수리논술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은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이죠. 수리논술의 원서를 6장 쓸 건데 논술 준비를 해요 말아요? 이건 좀 웃긴 질문이 아닌가요?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수험생인 학생들이 대부분 정시에 올인하기 때문에 논술에 관심도 없고 콧방귀도 안 끼는 상황도 꽤 많은데요. 논술 준비를 안 하고 합격할 확률은 후하게 쳐줘봐야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현재 모의고사 실력, 수능 수학 실력에 맞게 잘 지원을 하면 수능 이후에도 기회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리논술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제 수리논술 시험이 수능 전에 제일 먼저 보는 대학은 성신여대인데 9월 27일 날 시험 봅니다. 나머지 홍대시립대가 10월 5일, 연세대가 10월 12일 날 보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리논술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시기를 저울질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논술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 당장이에요. 보통 거의 겨울부터 학원으로 수리논술 언제 시작하면 좋냐는 질문을 계속 받거든요. 그 대화 끝에 학부모님들은 3월 모의고사 보고 시작할게요. 미적분을 아직 못했는데 한 바퀴 돌리고 시작할게요. 5월부터 시작할게요. 6편 끝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시원서 쓰자마자 시작할게요. 이렇게 많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약속한 시기가 돼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때가 되면 당사자인 우리 수험생이 또 미루기도 하고 어떤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 아직은 정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하기도 해서 시작을 못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이렇게 늦추다 보면 결국은 수리논술 시험 일주일 전에도 시작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런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학생이 있어요. 저희 학원의 수능날 저녁에는 거의 밤새도록 전화가 한 500통 이상 오는데요. 이렇게 수리논술 준비를 단 한 장도 해보지 않은 채로 수리논술 시험 전날, 전전날 학원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말이 정시 준비하기도 바빠요. 정시에 올인할게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학생들이 말을 했을 때는 그 뜻을 꺾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에 오는 많은 학생들이 정시에 올인할 거고 수능에서 성공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사실은 100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보면 1등급은 4명, 2등급은 7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성공을 하겠다는 학생이 100명 있다면 그 중에 성공하는 학생은 아주 일부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은 다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수험생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조금 쪼개서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최근에는.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의 속마음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머님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입시는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뚝심 있게 방향을 설정해 가는 거예요. 당연히 1, 2월부터 논술 준비를 한 학생보다는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나중에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못한 걸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열심히 맹렬하게 공부해 간다면 합격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제가 한 50년쯤 살아보면서 느낀 건데, 뭐든 시작하려고 할 때 시기가 늦진 않을까 하는 고민을 사람들은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시작하고 뚝심 있게 계획을 실행해 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의 수준에 맞는 논술 공부를 시작해야지 그게 도움이 될 것이고, 단 수능 모의고사 실력이 3등급 중간 이하의 학생이라면 수능 후에 시험 보는 약수령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단 논술을 시작하기로 했다가 한두 번 수업을 듣고 논술은 나랑 안 맞네? 이렇게 정시올인으로 마음을 바꾸는 촐싹거림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 아이는 확통기하를 거의 안 했어요. 논술할 때 어쩌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확통기하는 건동홍 이상의 상위권 대학이 확통기하에 출제를 하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의 모의고사 실력과 수학 실력을 고려해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지금부터라도 확통기하를 하면 되고, 그렇다고 수능 5과목 공부하기도 힘든데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따로 주말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논술학원에 온다면 수업 시간의 일부를 쪼개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을 마스터하는 데는 총 8시간 정도의 학습량이면 되고,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양이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건동홍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실력이 모자라서 그 이하의 미적분까지만 시험 보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확통과 기하를 공부해서는 안 되죠. 수리논술은 로또 아니야? 라고 상위권 대학을 바라고 확통기하를 지금부터 하는 건 오버인데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논술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4등급, 3등급 끝자락 정도 나온 학생, 심지어는 5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은 지금 논술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서 논술로 기회를 만들려는 부모님이나 학생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 자연계열의 수리논술 시험은 수능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수능 수학 모의고사도 60점을 못 받는 학생이 일반 자연계열의 논술 시험 공부를 하면 그 자체로 역량 초과해요. 이런 학생들이라면 수능 수학 공부를 더 확실히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수능 이후에 논술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약수령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한두 장의 카드만 일반 수리논술 지원을 해서 수능 이후를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합격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단계를 뛰어넘어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이렇게 수학만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눈이 높을 건데요. 이렇게 수학만 못하는 학생이 초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계열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오버입니다. 이런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정시에 올인하는 게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술 공부를 시작하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논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딘가에 논술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높은 꿈을 꾸다 보니까 현재 수학은 한 3등급 나온 학생이 서성한 혹은 의치한 논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논술학원 가서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50% 이하 아니면 거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우리 수험생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고, 부모님도 논술학원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학생이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상향해서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10계단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수원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이 갑자기 서강대 정도를 가는 그런 전형은 아니거든요. 특히 고3의 학부모님들이라면 지금부터 해가는 모든 결정들을 기록하시고, 입시가 모두 끝난 후에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 의미가 있는 결정인지를 확인해보고, 혹시나 재수라도 하게 된다면 지금 했던 결정들을 다시 반추해보고 재수할 때의 결정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원서라도 잘 쓰자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님은 수리 논술을 시키고 싶은데 학생이 정시 올인을 외치겠어요? 논술 전형도 안 쓰겠다고 하면 어머님들은 마음이 애타서 논술 지원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정시에 올인하고 수능을 성공하겠다, 성적을 올릴 거라고 자신하지만 부모님도 그 말씀을 믿고 싶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애가 기죽을까봐 논술도 초상향 지원으로 6장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가 평소에 말한 대로 수능을 잘 보면 모든 일이 뚝심 있는 결정이 되고 논술도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초상향 지원한 대학만 시험을 보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가 말한 대로 수능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능날 저녁에 학원으로 문의가 오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논술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서강대 하루 공부해서 될까요? 서강대는 수능 다다음 날 시험을 보거든요. 서강대 최저 3합치를 맞췄는데 국어와 탐구가 망했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확률과 통계나 기하는 어느 정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내신으로 거의 뗐고 지금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실패할지 성공할지의 결과는 뻔한 거죠. 그래서 논술 원서를 쓸 때는 수능을 잘 봤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지만 수능을 못 봐서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될 상황도 고려해서 원서를 써야 됩니다. 논술을 보러 가야 될 상황이면 논술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전략도 짜고 그 계획까지 실천할 수 있는 시험을 응시해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이가 수시 원서를 쓰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대신 쓰는 상황도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맞는 전형에 써야지 그냥 카드가 남아서 쓰는 거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그런 전형을 쓰면 수능날 저녁에 와서 엄청 많이 후회하십니다. 다음 수능 전 논술 할까요 말까요? 연대, 시립대, 홍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그리고 약수령 대학 정도가 수능 전 논술 시험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수능까지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전 논술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됩니다. 합격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를 과감히 하고 합격을 노리는 건 되지만 무모한 도전,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런 도전은 안 되고요. 연대, 시립대, 홍대의 지원에 대해서는 합격 가능한 수준을 이 글에다가 써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영상도 오른편 상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고요. 나머지 대학만 말씀드리자면 카톨릭대가 10월 6일날 자연계열은 시험을 봅니다. 정시로 카톨릭대 합격하기 힘든 학생 중에서 수학 모의고사는 3등급 중반, 초반, 2등급 끝자락 요 정도의 학생이 지원하면 합격을 할 수 있고 수학2와 미적분을 잘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미적분이 새로 범위로 추가돼서 미적분 문제가 많이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카톨릭대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미적분은 카톨릭대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서울과기대, 단국대, 세종대, 광운대 정도의 기출문제로 공부하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성신여대는 2합 7의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 당연히 그래야겠고요. 수학 모의고사로 2, 3등급의 학생이면서 미적분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수능 미적분의 문제들과 비슷한 것들을 많이 내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서경대, 상명대, 을지대는 수능 전에 이 대학 낚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논술에 자신 없는 학생들 중에서 국어, 수학, 수능 점수가 3등급 정도로 좋은 학생이면 쓸 수 있고요. 특히 수학 1, 2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들어보면 좋을 얘기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리자면 수시 지원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이나 수험생들이 거기 갈 바에는 재수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수한다고 무조건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수험생활은 최대 고1부터 재수까지 이어지는데요. 재수 1년 정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시고 재수할 때는 고1, 2, 3 때 했던 모든 행동들, 습관, 공부 방법 이런 자세들을 교정해야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를 마음속에 염두하더라도 지금은 지금이 끝인 것처럼 결정하고 준비를 해서 합격증을 쥐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실력은 없고 자존심만으로 입시를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들, 다음 달에 수시 원서 접수하는 거, 논술 준비하는 거, 수능시험 보는 거, 그 이후의 모든 상황까지 주변의 사례들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는 달라요, 저는 달라요, 저는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너무 빠득빠득 우기지만 마시고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서 입시를 결정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